오늘은 3단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번 등비수열의 뜻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등차 수열과 똑같아요. 한자를 쓰는 거고 비가 같은 수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뭐냐면 비는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1대2라는 녀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죠. 그래서 서로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열이 1, 2, 4, 8 이런 식으로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나누면 2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나누면 2고요. 네 번째 항에서 그지? 세 번째 항 나누면 2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다 똑같아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공비를 우리가 R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첫째 항은 A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A1, A2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 있으면 여기가 AN이 있고 여기가 AN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 항을 잡아서 너 큰 거에 작은 걸 나눈 값이, 그래서 AN 플러스 1을 뭐 AN으로 나누면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 어떤 N의 값에 대해서 어떤 그지? 두 개 항을 잡아서 봐도 일정한 요 값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할 거고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의는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일정하게 R씩 곱해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어쨌든 그 정의는 기억하시면 되고 요 관계죠. 요 관계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이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일반항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잡을 때 첫째 항을 A1을 우리가 A로 약속하고 두 번째 항을 AR, R씩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항을 AR의 제곱 이렇게 간다고 치면 n번째 항이 존재하겠죠. 일반항을 AR의 n-1 제곱으로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3일 때 2, 2일 때 1, n일 때 하나 주래요. 왜? 첫째 항이 R이 없다 보니까 그지? R의 빵차부터 n이니까 R의 n-1차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등비수열 일반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째 항이 R, 공비가 죄송합니다.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이면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18번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AN 일반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물어봤으니까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좀 표현해 보면 AN은 뭐예요? AN은 3의 2의 1-2n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첫째 항이 얘가 아니에요.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1은 얼마니? A1은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 집어넣으면 2의 -1차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공비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항 구해보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은 2분의 3이고 얘는 얼마니? 8분의 3인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큼 곱해져 있어? 4분의 1만큼 곱해져 있으니까 공비가 4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게 첫째 항 이게 공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항은 AR의 n-1제곱입니다. 여기가 n-1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수 공부했으니까 작업을 좀 하면 AN이라는 친구는 3 곱하기 2의 1차 곱하기 2의 -2n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하면 6이 될 거고 -2차를 줄게요. -2차를 주면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n-1 쳐야 되니까 앞에 4분의 1 하나를 빼요. 4분의 1 빼주고 여기가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모양이 A, 이게 첫째 항 모양이고 얘가 R의 n-1 제곱해서 첫째 항이 얼마니? 2분의 3이고 공비는 4분의 1인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2예요. R이 -2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A 여섯 번째 항이 얼마니? -160일 때 뭐 물어봤어? 첫째 항 물어봤겠죠.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5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n-1제곱이니까 그럼 A가 궁금하면 -3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A는 -32분의 -160이 될 거고, 맞죠? 그럼 플러스로 되면서 얼마인 5인가요? 첫째 항이 5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항이 이제 관계식이 두 개 주어진 상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물어봤죠. 둘이 연립해서 연산만 잘 하시면 돼요. 첫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일반항은 AR이 될 거고 걔가 6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이에요. AR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R의 세제곱, 그게 240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 가지고 연립할 때는 더하거나 뺐었죠. 등비 수열은 좀 정리 좀 해보면, 밑에부터 쓸게요. 이 두 친구의 공통인수 AR의 제곱 묶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1이, 뒤에서는 R이 표현될 것이고, 걔가 240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친구도 공통인수가 A니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에 이렇게 6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변 나누시면 됩니다. 변변 나눠주시면 우변부터 쓰면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A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겠죠. R 제곱 이렇게 표현돼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R이 얼마인 경우, R이 2인 경우와 R이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R이 2야,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가 3이니까 나눠주면 첫째 항은 20인가요? 20이 될 거고, 이런 경우에 R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60으로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밑에 확인 체크 305번서부터 307번까지 세 문제를 연달아 풀어보세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일 때 공비가 음수래요. 이런 조건이 있구나. 자, 그래 놓고 1번 첫째 항과 공비 구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192는 주소가 어디니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주어져 있고, 세 번째 항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08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요거 제외하고 그지 좀 되게 많이 붙어 있죠, 아이들이.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나눠주면 얼마냐면 9가 되겠죠. 9라는 소리는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9라는 소리는 계속 곱해져 가는 거니까 공비는 3이거나 마이너스 3도 있습니다. 3이면 공비가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36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3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수의 나열들이. 이해하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공비가 얼마래요? 공비가 음수래요. 그럼 공비가 음수면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36일 거고, 공비가 마사이면 여기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3씩 곱해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번째 항이 얼마니? AR의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108이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AR이고요. 그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연립하면 돼요. 연립하면은 R의 제곱이 9니까 R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될 거고, A 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항이 물어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공부할 때 우리가 일반항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얼마니? 마이너스 4에다가 공비가 마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너가 n번째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970이 가지고 마이너스 4 나눠주고 거듭제곱 해줘서 n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뭐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이 생각해봐. 이 공비가 마이너스 3, 절대값이 3이죠. 3씩 곱해진다는 건 그 수가 3배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300%니까. 얘가 3배면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죠? 여기 3 곱하면 얼마니? 300모식이겠지. 여기에 300모식이 나열돼 있다고요. 그 다음 또 300 곱하면 900모식이니까 얘가 정답이라는 소리죠. 정확히 얘가 딱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그지? 대충 수만 맞춰서 몇 번째 항, 6번째 항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 집어넣으면, 이게 똑같이 같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2, 4, 8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요거는 일반항에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2의 1차, 2의 2차, 2의 3차니까 일반항은 그냥 요렇게 된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안 보이시면 첫째 항이 얼마니? 2. 공비도 얼마야? 2. 거기에 n-1차.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제곱일 테니까 이 n제곱이 뭐보다 커지는? 이 친구가 500보다 커지는 이 항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2의 몇 차가? 2의 9차가 512가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은 9번째 항일 때 500보다 큰 512가 찍혀 있다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308번, 309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시면 돼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수열 2와 20 사이에 가운데 10개를 집어넣어서 12개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A1과 A10, 즉
너랑 너랑 곱한 게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이 정답은 40입니다. 왜냐면 들어봐. 등차 등비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모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요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집니다. 옷이 같죠? 그죠? 이해감? 만약에 이거를 홀수계로 확장을 시키면 요렇게 더한 게 6이고 요렇게 더한 게 6이고 나는 없잖아. 나는 2번 더해주시면 돼요. 그 6이 되겠죠. 이해감? 그러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공비를 2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은 이렇게 곱한 게 8, 이렇게 곱한 게 8로 일정해요. 하나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16개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곱한 게 16, 이렇게 곱한 게 16. 나는 짝이 없네. 나 혼자 곱해야지. 16. 좀 재수 없었나요? 그죠? 쫙.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 게 얼마예요? 40이겠죠. 이렇게 곱한 게 얼마니? 4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이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다시 표현해 볼게요. 너를 B1이라고 놓고 이해지, 그지? 그럼 너는 몇 개니까? 총 12개니까 B에 12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B의 12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첫째 항 B1 곱하기 공비의 11차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B1은 얼마니? B1은 2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요 친구가 요거니까 그게 2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아래 11제곱이 1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표현해보면 뭐랑 곱했어? A1 너랑 곱해달래요. 그럼 A1은 얼마냐면 B2죠. 이 수열을 다시 BN으로 세팅한 겁니다. 그러면 A1은 B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10은 바로 이전이니까 B의 11이 되겠죠. 요거 둘이 곱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B2란 친구는 얼마야? 첫째 항 곱하기 B1 곱하기 첫째 항이 얼마나? 2죠. 2 곱하기 아래 1차가 될 거고 B의 11은 2 곱하기 아래 10차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4 곱하기 아래 몇 차? 아래 11차가 될 거고 아래 11차가 10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괜찮죠? 자, 요 문제 이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몇 번이에요? 310번 문제를 풀고 끊어서 갈게요. 얘는 그 다음이 등비중앙이 나오니까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페이지 243쪽으로 넘어와서 등비중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등차 수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비중앙이 뭐냐면 이렇게 세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나열되어 있어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등비중앙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요 세 친구가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같다는 소리니까 두 번째, 첫 번째 나눈 그 결과치와 세 번째, 두 번째 나눈 결과치가 같아요. 크로스를 곱해주면 B의 제곱은 AC가 되겠죠. 이제 요 관계식이에요. 그죠? 뭐라고? 아까 했던 얘기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네 둘이 곱한 거랑 넌 혼자니까 나를 2번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넘어와서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등비중앙인데 얘가 가운데 껴 있잖아. 그지? 그래서 x-4의 제곱은 뭐와 같아요? x 플러스 양 사이드 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양변에 3을 곱하고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x값 몇 개 실수 x값 뭐 2개 나오겠죠. 중분이 아닌 이상. 그지? 뭐 실수니까 허구는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요 이제 뭐 2차 방식 푸는 거는 생략할 거고 자, 그 얘기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가 만약에 등차수열이라면 X는 등차 중앙일 거고 그 X라는 친구를 구하는 관계식은 양 사이드에 더한 거에 이렇게 반띵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이 친구가 만약에 등비수열이라면 그 X라는 친구는 얼마냐면 X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것 같았을 거고 그 X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될 텐데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서 양의 제곱권만을 바라봤을 때 얘랑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니에요? 많이 본 친구죠. 등차 중앙은 AB가 양수인 경우 얘는 뭐니 얘들아? 산술평균이고 그지? 그 다음에 AB의 양수인 경우 이 친구는 등비
중앙. 즉 뭐라고 얘들아?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둘 다 AB가 양수인 경우에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이렇게 성립된다고 공부했죠. 원래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화수열이 교육관에 빠지다 보니까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AB의 양수인 경우에는 등차 중앙이 뭐보다는 등비 중앙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등은 언제 성립한다고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산술평균은 뭘 의미하는 거야? 산술평균은 덧셈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기하평균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하평균은 곱셈의 그지 평균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자, 밑에 311번 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양수에 대해서 이 세 친구와 이 세 친구는 등비수를 이루고 ABC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체크 좀 해볼까요? 4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64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헷갈리니까 좀 체크 좀 해볼게. 등비수를 이룬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등비수를 이루고 그 다음 누구도 얘들아 BC 64 이 세 친구도 등비수를 이룬대요. 이 친구가 이제 등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이렇게 썼을 때 이 ABC가 등차래요. 그럼 아마 좀 눈에 좀 쉽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관계식 적용해서 ABC가 각각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빨간색 등비수열 가운데 제곱한 건 뭐랑 같아요? 양 사이드 곱한 것과 같을 것이고 가운데 제곱한 건 뭐랑 같아요? 양 사이드 곱한 것과 같을 것이고 요 세 친구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몇 배? 2배 한 거는 양 사이드 더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되는 건데 일단 등비수열을 좀 보면 어쨌든 얘들아 연립이라는 건 문자에 속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B가 약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 그래서 C의 제곱분의 A 제곱이라는 친구는 나눠주면 16분의 1 이렇게 표현돼서 크로스를 곱하면 너랑 나랑 곱해서 왼쪽에 쓰면 C의 제곱은 너랑 나랑 곱하면 16A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C라는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면 A랑 C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모두 양수라 했으니까 C는 플러스 4A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친구랑 하나 구해놨어요. 귀중한 식이죠.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C랑 A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집어넣어 보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C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2B는 얼마예요? 2B는 5A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봐봐. 얘는 AB에 대한 관계식이죠. 여기 있네요. 그죠? AB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그럼 A 제곱은 뭐랑 같아요? 4A랑 같고요. 요식 쓴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하면 4B는 여기다 2를 곱하면 4B는 얼마니? 10A와 같으니까 너네들이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근데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도 되겠죠. 이거 풀어주면 0과 10이 나오잖아요. 그지? A 나눠주면 A는 10이란 얘기죠. 그럼 A가 12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50이야. B는 25일 거고 C는 어디 있어요? C는 여기 있죠. 그죠? A가 10이니까 C는 얼마니? C는 40으로 해서 이렇게 3개 더해달래요. 그럼 50에다가 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끊어서 가겠습니다. 312번 그 다음에 313번 이렇게 두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세근이 등비수를 이룰 텐데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는 앞에 등차수에서 소개해놨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근은 어떻게 세팅하느냐? 등비수를 이루니까 얘는 그냥 A에다가 AR에다가 AR의 제곱 이렇게 그냥 세팅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써보면 세근의 합 3개 더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3개 더할 때 그냥 쓸까? 그냥 쓸게요. 이렇게 3개를 더했어요.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 되겠죠. 내가 아까 왜 망설였냐면 요거 이제 묶어 쓰려고 그랬거든요. 묶어줄게요. A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둘씩 곱해 더한 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A 제곱 R 이 될 거고 둘이 곱하면 A 제곱 R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얼마니? A 2개 R 2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세 친구의 공통인수는 A 제곱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제곱 R. 그럼 여기서 뭐가 남아? 1이 남고요. 가운데 건 R 제곱이 남고요. 끝에 거는 R이 남겠죠. 조금 칸이 밀렸네. 걔가 둘씩 곱해 더한 거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세근의 곱이죠. 얘네 3개 곱하면 a가 3개, r 3개. 그래서 a가 3개, r 3개.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일 거고, k 값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저 왼쪽에 있는 이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a, r 값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누면 된다고요. 그럼 나눠주면 우변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됐죠? 좌변에는 요거 통째로 약분 되겠죠? a 하나 약분 되겠죠? 그래서 ar 분의 1 이렇게 표현돼서 ar이 얼마라고? ar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너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 k 값은 64로 표현되어 있겠네요. 자, 밑에 확인 체크 몇 번이에요? 확인 체크 314번을 풀고 넘어오세요. 26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이 길이가 전부 2래요. 2인 상태에서 뭐 물어봤어?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그러자. 뭐라고요? 중점 연결해서 요 도형을 얘들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도형 요거랑 요 넓이가 S1이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S2 한 변의 길이가 1인 세개 정사각형. 그러니까 요게 1이라는 소리죠. 요도 1이고, 왜냐면 요 길이가 2니까. 그지? 반씩 나눠 먹으니까 1에서 또 중점 연결해서 요거 세 개를 버렸대요. 여기는 이미 처음에 버린 상태고. 그래서 어느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몇 개 있는 얘들아 9개 있겠죠? 요 넓이가 S2가 된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요 도형의 중점 여기 다 버려버리고 남은 부분 S3라고 하겠죠. 얘는 근데 10번을 반복할 건데 이런 문제들은 2번만 정확히 그지 표현해보고 규칙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얘들아 S1의 넓이를 구할 건데 S1의 넓이는 이 전체 삼각형 넓이에 이 빤스 모양만 버리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지. 다시 이 삼각형 넓이에 요것만 버리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만 남겠네요. 그러면 S1은 정사각형 넓이 공식이니까 S1은 여기 써볼게요. S1은 정사각형 넓이 공식 4분의 3 a제곱. 한 변의 길이 얼마니? 2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정사각형 넓이 될 거고 그 넓이 얼마? 4분의 3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계산 좀 이따가 해보고 자 S2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S2의 넓이 요것만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잘 봐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요 삼각형 입장에 생각해 볼 거예요. 요 삼각형은 S1 그지?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담당해 줍니다. 근데 요것도 가운데 거 빼고 요 세 개가 남았겠죠. 이해하겠니? 요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이 넓이의 4분의 3이에요. 괜찮아? 여기 요거 세 개도 요 삼각형 넓이의 4분의 3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넓이의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1이라는 요 세 개의 넓이에 S2는 4분의 3이지 않을까요? 요 세 개가 너의 4분의 3, 요 세 개가 너의 4분의 3, 요 세 개가 너의 4분의 3이니 이 9개지? 쪼꼬미 9개 삼각형의 넓이는 이 S1 넓이의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S2가 S1 넓이의 4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S3는 S2의 또 4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이, 그지?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공비는 얼마예요? 공비는 4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첫째 항은 얼마니? 첫째 항은 요 계산한 4가 이렇게 약분되나요? 그러면 4분의, 얼마니? 4분의 3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죠. 첫째 항이 얼마니? 4분의 3루트 3이고요. 공비는 얼마인데? 공비는 4분의 3에 조금 그지 같지만 요렇게 표현된 녀석이 저 넓이의 일반항이 잡히겠죠. 그럼 S10을 물어봤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S10은 자리가 들려나? 자, S10은 여기다 쓰면 4분의 3루트 3 거기에 10 집어넣으면 몇 차? 4의 몇 차? 4의 9차 그리고 여기는 3의 9차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좀 정리해보면 너랑은 4의 10차분의 너랑은 3의 10차가 됐고 루트 3 앞으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루트 3의 4분의 3의 몇 차 이렇게 표현되는 이 값이 10번 시행하고서 남았을 때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메모하세요. 뭐라 메모해? 정확히 2개만 구해서 규칙을 이해라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문제, 확인 체크 문제 315번을 푸는데, 이 문제는 다시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다시 풀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4단원 등비술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비술 합인데요.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이었을 때 공비가 0이 아니에요. 공비가 0이면 그죠? 첫째 양 G하고 전부 다 0이 찍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n번째까지 합 SN을 물어봤는데, 만약 보시면 일단은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자, SN, N항까지 합이죠. 첫째 양이 A, 두 번째 양이 AR, 세 번째 양이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를 더해 n개를 더한 걸 궁금해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이제 이거 S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R을 곱해요. 다시 뭐라고? 양변에 공비 R을 곱합니다. 그럼 공비 R을 곱하면 R 곱하기 SN이 될 거고, 여기다 R을 곱해서 한 칸 밀어서 쓰는 거예요. 요렇게 되도록. 됐죠? 여기다 R 곱하면 얼마니? R 곱하면 A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께 R 곱해지면 AR의 N 빼기 1이 될 거고, 너한테 R을 곱해지면 한 칸에 밀려서 AR의 N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SN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변변을 빼는 겁니다. 자, 변변을 빼면 1 플러스 R, 1 빼기 R, SN이 될 거고, 자, 이만큼이 다 없어지겠죠? 이만큼이. 그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분자래. 죄송합니다. 위에서 A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에 이 친구가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SN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지? 요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얘가 0일 수 있잖아. R이 얼마라면, R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돼요. 그럼 R이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요거 얘 0이니까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으면 항상 원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원식, 원래 식. 얘가 그지? R이 1이면 너가 A, 너도 A, 너도 A. 맞죠? 그죠? 공비가 1이라는 건 그냥 그 수만 찍혀 있다는 소리잖아. A가 몇 개 찍혀 있어? N개 찍혀 있어서, 그죠? 합 SN은 나로 표현됩니다. A가 N개 있어요. 그만큼 더해져 있어요. 두 번째, R이 1이 아니야? R이 1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니면 1 빼기 R이 여기에 붙겠죠, 분모에. 그래서 분모에 붙어서 여기에 붙겠죠? 분모에 붙어서 다시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돼? 1 빼기 R분의 A를 묶어주면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럼 분자분모에 또 마이너스 곱하면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얘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아니라 그놈이죠.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다. 공비 1보다 작으면 이걸 쓰면 분모가 양수가 될 거고, 공비가 2나 3이다. 그러면 이걸 쓰면 분모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네요. 혹시 보이세요? 일반항이? 이게 2일 때 2의 1차, 6일 때 2의 5차. 그래서 하나 줄어 표현되겠네요. 자, 어쨌건 간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A랑 R을 알아야 되니까. A 여섯 번째 항 일반항은 AR의 5제곱이 될 거고, 그 친구는 32분의 1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일반항이 AR이 될 거고, 걔가 2분의 1이에요.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R의 4제곱 나눠주면, 이게 나눠주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고 이게 분자로 들어가니까 32분의 1 얼마니? 16분의 1이 되겠죠. 16분의 1이면 R의 제곱이 얼마예요? R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R의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음수라서 허수가 나옵니다. 자, 양수만 채택하고, 그럼 R이 얼마나? R이 플러스 마이너스 공빈 양수네요. 그러면 R은 얼마니? R은 2분의 1로 결정. R이 2분의 1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은 거죠? A는 얼마니? A는 1이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얘들아 결정된 거예요. 딱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순간. 왜? 일반항이 그냥 잡힌단 말이야, AN이. 어떻게 잡혀? 2의
n-1차 이렇게 잡혔단 말이야. 왜냐면 2 집어넣으면 2의 1차고 6 집어넣으면 하나 줘서 얘니까.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2의 0차는 1이니까 첫째 항은 1일 거고 공비는 이런 모양일 테니까 이제 공비는 2분의 1이었다는 소리죠. 자, 첫째거나. 자, 뭐 물어봤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을 물어봤죠? S5, 5예요. 집어넣으면 1-R분의, 괜찮죠? 첫째 항 얼마니? 첫째 항 1에 1 그대로 올린 다음에 5개니까 이거 5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뒤집히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2가 될 거고 1-2분의 1에 5차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이건 계산 가능하네요. 이게 32분의 1 이해감 32분의 32 얘가 32분의 31 약분하면 16분의 31 그런 식으로 계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끊어서 갈게요. 요거 지금 한 번 해봤을 거니까 몇 번이냐면 319번 있죠? 319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319번, 320번 이렇게 두 문제를 풀고 넘어오세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등비수열, 첫째 항 1, x 플러스 1. 공비가 얼마라고? x 플러스 1인 게 눈에 들어오겠죠? 자,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물어봤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 너도 0이 되겠죠? 그죠? 다 0만 찍혀 있겠네. 공비가 0이란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래. 자, 어쨌든 우리는 첫째 항이 얼마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는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SN을 적용할 건데, 자, 등비수열, 그지? 합공식. 근데 이 문제가 공비가 이렇게 생겨 먹었죠. 아까 우리가 얼마로 잡아놨어요? 공비를 1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1일 때와 1이 아닐 때.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니? 얘가 1일 때와 얼마? 1이 아닐 때로 두 가지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 녀석이 1이면 x가 0이 돼버리죠. 그죠? 상관없네. 됐지? 두 가지로 나눠 푸셔야 돼요. 그럼 얘가 1이면 너도 1, 너도 1, 너도 1, 너도 1, 너도 1 전부 다 1. 1이 몇 개? 1이 n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x 플러스 얘가 1일 때 그럼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석. 그래서 SN은 x가 0이면 전부 다 1이 찍혀 있으니까 1을 n번 더해 n이란 소리고 0이 아니면 공비가 1이 아니니까 그지? 그냥 합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R-1분의를 쓸게요. R-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쓸 거 없고 R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x가 될 거고요. 분자는 계산 안 된 n이 뭔지 모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밑에 몇 번이에요? 321번 한 문제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 첫째 항부터 10개까지 더한 게 3. 개수가 정확히 5개씩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차수열일 때 그들만의 항수만 일정하다면 그들만의 더한 것끼리도 똑같이 등차수를 이루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의 항수가 똑같다면 그들만의 합들도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무슨 소리냐? A 원서부터 A5가 있고 A6서부터 어디 A10이 있을 거고 A11서부터 어디 A15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5개 더한 게 주어져 있거든요. 5개 합이 얼마니? 5개 합이 1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다음 5개 합이 얼마냐면 1항서부터 10개 더한 게 3이니까 6항서부터 그지? 5개 더한 건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더해서 얼마니? 3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들만의 등비수열 2씩 곱해지고 있죠? 그럼 여기도 2씩 곱해서 그 다음 그지? 5개 더한 친구는 요 4 더한 친구는 우리가 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그지?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가지고 5개 더한 거 첫째 항 너로 잡아서 5개 더한 거 첫째 항 너로 5개 더한 거 그들만의 그 합을 관계를 딱 써놓으면 딱 이게 등비수열인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뭐 물어봤어?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15개 더한 거니까 요렇게 더해서 얼마나 더니 정답은 7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이 개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개수가 안 맞으면 합 공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걸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보면은, 자, 일단 S1항부터 5항까지야. 그래서 S5가 얼마니? 1이니까 1항부터 5항까지 합은 R-1분의 첫째 항 A의 아래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걔가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개까지 합이죠. 이걸 좀 자리 바꿔 쓸게요. 10개 더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맞죠? 첫째 항 이거 공비 아래니까. 그 다음 5개를 밑에 쓸게요. 요게 계산 과정이 편할 것 같아요. R-1분의 A의 아래 5개 마이너스 그 친구가 얼마라고? 그 친구가 5개 더한 게 1이고 10개 더한 게 여기가 2가 되겠죠. 14할 뻔했네. 3인가요? 죄송합니다. 3이네요. 문제 뭘 물어봤어? 첫째 항부터 15개 한번 물어봤죠. 그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이만큼만 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뭔지 그래서 15개 합이니까 R-1분의 A의 아래 15개 마이너스 1 얘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 두 개씩을 항상 나누라 그랬죠. 등비수열은 요거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너도 약분되는 거 보이지? 이 친구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아래 5개 더하기 1에 키가 갑자기 커졌지? 이렇게 돼서 요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남는 건 여기 뭐가 남아요? 아래 5제곱 더하기 1이 남을 거고 얘네 나눴으니까 3이 돼서 아래 5제곱이 2로 결정됩니다. 뭐가? 아래 5제곱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 너가 얼마니? 너를 세제곱한 거죠? 그럼 8이 되겠죠? 그럼 8에서 너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냐고? 7 곱하기 R-1분의 A 이렇게 남았죠. 그런데 얘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 그죠? 얘가 여기 숨어 있죠. 근데 아래 5제곱 2니까 여기서 2 빼면 1입니다. 그럼 얘도 1이라는 소리예요.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요. 그래서 곱하면 7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밑에 몇 번이에요? 322번, 23번 두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30번입니다. 대표적인 연산 문제죠.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 SN 여기다 잘 집어넣어서 일정 은하철도 999보다 큰 n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볼게요. 일단 이 친구 SN은 여기다 표현해 주기를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 1입니다.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1에 1-R에 몇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n제곱. 그 친구가 얼마니? 1.999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 뒤집히면서 어디로 올라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2로. 그럼 정리해주면 2-2에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가 1.99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자리 바꿔줄게요. 넘어가면 얼마니? 0.001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2에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이거 약분할까요? 약분을 다시 쓰면 쟤는 1000분의 1입니다. 좌변은 1000분의 1이 될 거고 약분해주면 1은 몇 번 곱해도 1이고 밑에가 2에 몇 개? n-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양수일 때 그지 이거 역수 취할 때 부동호 변하죠? 알고 있죠? 2랑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고 뭐 미안해 걔네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 고등학교 2학년 되려 그지? 아시죠? 그래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주면 1000이 될 거고 미안해 삐지지 마 미안해 2에 몇 제곱 n-1제곱 올 테니 2의 몇 제곱이 2의 10제곱이 1024죠? n은 자연수니까 여기에 11대 성립될 거고 그럼 n은 얼마? 11항까지 더해야 이 값이 1.999보다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n은 11입니다. 자, 밑에 324번 풀고 넘어오세요. 자,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는 과정이죠. SN에서 SMS를 빼면 일반항이 잡힐 거고 두 번째부터 성립될 거고 그럼 첫째 항은요? S1을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 집어넣어 볼게요. S1은 얼마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5의 거듭적으로 1 뺀 거야. 4. S2는요. 25에다가 1 뺀 거니까 24. S3는요. 125 1 뺀 거니까 124. 그래서 일반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4. S1이 4니까 두 개 더한 게 24야 20일 거고 3개 더한 게 124니까 100 이렇게 표현되겠죠. 보이세요? 첫째 항이 4면서 공비가 5짜리 그런 등비수열이네. 그지? 그렇게 맞춰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좀 보면 AN은
SN에서 SN-를 뺀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성립되는 건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SN은 얼마니?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SN-1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1은 사라지네요. 그럼 너랑 너랑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수는 작은 거에 맞추라고 공부했죠. 그죠? 지수 단원에서.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맞출 거예요. 그럼 하나 5를 빼주고 5의 n-1 표현될 거고, 빼기 5의 n-1. 그럼 5의 n-1을 x처럼 생각하면 5x에서 1x 뺀 거죠. 그래서 몇 개 남어? 4개 남을 거고,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렇게 구한 친구는 두 번째 이상부터 성립되더라. 그러면 쌤 A1은요? A1은 S1일 거고, S1은 여기다 1 집어넣은 우리가 4로 아까 계산해 봤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 1 쓱 집어넣어 뭐라 했지? 1 집어넣으면 5의 0점 1이니까 4. 맞아 떨어지네. 떨어져서 S1, A1이 4니까 요건 이제 쓸 필요가 없어서 일반항이 이렇게 잡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그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등차술에서 그 등차술의 합은 n의 2차식 표현될 텐데, 뒤에 상수가 없으면 이게 그치, 첫째 항부터 싹 맞아떨어지는 일반항이고, 뒤에 상수가 들어있으면 첫째 항 따로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되는 등차수였거든요. 얘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내용이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자리가 있으려나? 자, 볼게요. 등비수의 일반항은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런 모양일 텐데, 자, 어디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SN이 너일 때, 그 수열은 A랑 B랑 더해서 0이면 첫째 항은 등비수열,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두 번째 등비수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뒤에다가 소개를 좀 해놓을게요. 빈칸이 없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SN을 자, SN을 어떻게 정의해요? A 곱하기 R의 N제곱. R의 N제곱이에요. 플러스 B.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항 구하겠죠? AN은 어떻게 구해요? SN에서 SN-을 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한 거는 N은 2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SN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가 될 거고, SN-1 A 곱하기 R의 n-1 플러스 b, 이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겠죠. 정리해주면 약분 되겠죠? 약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a로 묶어주는데, 묶기 이전에 n-1처럼 맞춰줄 겁니다. 그럼 r이 하나가 나가겠죠? r이 하나가 나가면 ar 빼기 a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리고 r의 n-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죠? 딱 모양 자체가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인 그런 모양이 될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1은 S1과 같고요. S1을 1 집어넣으면 AR의 플러스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부터 너가 쭉 배열돼 있을 텐데, 너랑 둘이 이제 같다고 얘를 첫째 항도 성립되는 등비수열로 이제 본다면, 여기에 1 집어넣은 그런 결과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겠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아래 1 집어넣으면 요 친구. 요 친구. 얼마라고? AR의 마이너스 A. 요게 같으면, 요 친구가 첫째 항부터 성립되는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싹 넘기면 A 플러스 B가 얼마일 때? 0일 때 N은, 첫째 항부터 성립되는 등비수열이고, 서로 더해서 0이 아니면, 이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되고 첫째 항은 따로 계산이 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물론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거는 두 번째 항 구하고 여기 1 집어넣어서 S1 구하는 거 1도 아닌 거니까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n제곱일 때 너랑 너랑 얼마? 너랑 너랑 더해서 0이 될 때는 첫째 항이 성립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S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너랑 얼마일 때 더해서 0일 때, 그지? 얘는 첫째 항으로 성립되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으면 좀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